홍익표 민정수석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한 건지 일부러 그런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. 이 사람은 경질당할 거라고 누가 그러는데 한번 볼게요. 이 사람들이 이게 시대를 흐름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죠. 결론은 하나예요. 젊은 세대와 발맞춰서 가는가 아니면 뒷방 늙은이로 뒤에 쳐져서 그냥 뒷방에서 조용하게 생을 마감하는가 그 선택이에요. 민주당은 시대의 사명을 잊고 이 사람은 좀 외톨이 당할 거야. 이 사람도.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조금 못 받기 시작해요. 이 사람 역시 해외를 가게 돼요.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지만 앞으로 어디 가게 될 거예요. 불안한 마음에 지금 사로잡히게 돼요.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. 마음이 좀 불안한 그런 걸 가라앉히기 위해서. 그리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. 이 사람도 운신폭이 넓지 못하게 돼요. 운신폭이 넓지 못하고 뉴스로 인해서 뭔가 터져나오는 뉴스, 스캔들, 루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입지가 불안해지고 또 정청래랑도 얘기를 좀 주고받게 돼요. 지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. 아마 욕을 좀 먹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떤 한 행동들에 대해서 나오는 바람에 조금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. 최근에 우리가 막 그 뭐죠? 엠바고라 그러나? 그걸 파기한 게 이 사람 아닌가요? 뉴스 공장에다가 제보 막 해주고.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랬던 거 아닌가요? 어디 간다 이런 거 터뜨려가지고 어디 간다는데 이딴 식으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 곁에 두겠어요? 그것도 민정수석이. 그래서 어, 어떤 조사를 좀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그러니까 뭐 뒷조사 이런 조사가 아니라 사실을 밝혀내는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 뉴스가 또 나올 거예요. 이 사람에 관련돼서.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워져요. 어려워지고 정청래와의 관계예요. 이거는. 정청래와의 관계를 이 사람이 정청래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. 어떤 얘기가 오고 간다든지 정청래를 만나서 뭘 의논을 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. 이 사람이. 대통령이 새로운 직업을 줄까? 그렇게 생각은 안 돼요. 그렇지만 이 사람은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한 패거리가 많아요. 이 문파들의 패거리들이 다 이 사람과 연결이 다 돼 있어요. 지금 민정수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한때는 그래도 끝까지 유시민하고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그래도 편을 좀 들어줬어요. 쉴드를 좀 쳐주고. 근데 새로운 어떤 정보가 나와요. 다시. 새로운 정보 터져나오고 정청래랑 이렇게 했다. 정청래와 관련된 일이 만났다. 이런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.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 뉴스 혹은
루머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중요한 선택. 정청래와 함께 갈까? 정청래를 끊어버릴까?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정청래인 것 같아. 정청래를 저 사람들이 데리고 가니까 나도 같이 가야 되나? 그런 것도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완전히 끝나는 걸로는 안 보이지만 어떤 새로운 걸 한단 말이에요. 새로운 사무실로 간다든지 계속 시끄러워요. 근데 이 사람은. 그리고 후회를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. 걱정 되게 하는 일 생겨요. 걱정 굉장히 크게 하게 되고 결국은 좀 버텨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리를 내려와요. 자리를 사직을 하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잘라내든지 그렇게 돼요. 굉장히 걱정하게 돼요. 근데 자기가 그런 거 각오하고 그런 짓 한 거 아니에요? 이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. 그런 구분을 못하고 정치가 친구랑 가족처럼 친구처럼 얽히고 설키고 프라이빗 라이프랑 퍼스널 라이프랑 퍼블릭 라이프랑 막 뒤섞여서 형, 누나 뭐 이런 식으로들 정치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 웃겨요. 너무 내가 냉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직장 생활 때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. 너무너무 클래키시한 거야 이것들이. 나는 그 사람들하고 엮이질 않거든요. 딱 손을 딱 끊고 뭐 어디에 놀러 가자 어디에 뭐 초대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. 근데 안 갔어요 저는. 얽히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. 이거 100이면 100 똑같아요. 그 선을 딱 그어야 돼요.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못 그어요. 거절하기 힘들어서 혹은 외톨이 될까 봐. 근데 저는 외톨이였죠 항상. 그러다 보니까. 그래도 시끄러운 일에는 휘말리질 않았어요. 단 한 번도. 근데 그런 게 공무원 하려면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. 까딱 잘못하면 물론 어떤 직장 생활이든지 좀 그래야 돼요. 아주 작은 회사라면 모르지만 아주 그냥 작은 뭐 직원 몇 명 되는 회사에 이러면은 가족처럼 지낼 수밖에 없죠. 제가 말하는 건 막 몇백 명 되고 이러는 데서 조심해야 되는 거 행동 거지가.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이상한 게 자리를 관두고 다른 걸 하는 건지 다른 걸 맡고 관두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. 순서만 본다면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자리를 물러가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지 손상이 많이 됐어요 이미. 밑에서 믿질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.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. 홍익표에 대해서. 이재명 대통령이 홍익표 믿을 수 있다. 완전히 못 믿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서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. 자기만의 네트워킹이 너무 강해요. 패거리들과의 연관이 너무너무 깊게 되어 있고 패거리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 사람들과 엮여 있는 게 너무 깊어요. 이 사람들이 이래서 시대를 읽지 못하고 흐름을 읽지 못하고 바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안 되는 거예요. 난 분명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분명히 정치하는 사람들, 아는 사람들은 제 채널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저는 판단을 할 때 틀리게 많이 판단하는 법이 없어요. 거의 판단을 잘하는 편이에요. 판단하는데 실수가 많지 않아요.
굉장히 말을 과격하게 하고 표현이 굉장히 거칠지만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제가 왜 그러냐. 이재명이 대세예요. 이재명이 대세가 아니라 물병자리예요. 물병자리 지금은.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서 20년을 머물러요. 2044년도까지. 2년 지났어요 벌써.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. 그때 줄을 잘 썼으면 출세한 사람들도 많았겠죠. 세대 흐름을 읽었으면, 시대 흐름을 읽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를 보고 물결이 어디로 흘러간다는 걸 보면 하늘의 뜻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자기가 조금 나쁜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.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질이 나쁜 사람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. 자기 욕심에 가득 포위가 돼가지고. 그래서 만약에 국가와 국민만 생각을 한다면 판단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패거리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다니고 또 탐욕에 끌려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런 판단을 하지? 하는 판단들을 다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는 보이잖아요.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고 욕심도 안 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이미지가 망신당해요. 망신당하고 좀 내쳐져요. 내쳐지게 되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좀 한 것 같아요. 당분간. 그렇지만 이 사람이 선을 긋거나 선을 명백하게 이거는 내 커리어, 이거는 내 개인 친구들 이렇게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긴 정치를 못하게 될 수 있어요. 못하게 될 거예요. 이 사람은 근데 제가 볼 때 정청래나 조국이나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. 제가 볼 때. 그쪽에서 놀았다 하더라도. 바른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다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겠죠, 먼저. 그게 먼저가 되지 않고 패거리가 먼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. 이 사람도 보기보다 판단력이 그 패거리 정치에 묶여서 자기 앞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. 제가 볼 때. 이건 정청래일 텐데. 정청래가 이 사람한테 어떤 일 해달라고 막 부탁할 수 있어요. 뭐 좀 맡아달라고. 이게 정청래일 거예요. 뭐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요. 이 사람이 근데 어, 혼란이 와요. 그 바람에. 해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그런데 끝에 가서는 결국은 양정철한테로 가요. 양정철 선택하고 이 사람은 나가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욕을 굉장히 먹게 돼요. 욕 많이 먹게 되고 좀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,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별로 취급을 안 해주는 그런 선택을 좀 하게 돼요. 망신당해요. 크게 망신당하는 일 생기고 또 민주당 사람들한테 욕을 먹든지 그리고 일 진전이 굉장히 빨라져요. 뭐 때문인지 일을 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이 사람이 결정을
이쪽으로 결정을 짓나 저쪽으로 결정을 짓나를 굉장히 갈등을 좀 막 한동안 하는 것 같아요. 한동안 할 시간이 없어요. 굉장히 일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. 그리고 일은 시작하게 되는데 걱정을 엄청 하게 되고 또 시도를 이것저것 많이 해요. 다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돼요. 양정철과 뭔가를 하게 되지 않는가. 그리고 나쁜 짓 해요. 나쁜 짓 하고 크게 좀 그것 때문에 타격이 들어가요. 타격 들어가고 이 사람 버리지 못하네. 그 패거리들을. 그러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순으로 봐야죠. 형익표는 앞으로 양정철과 같이 그 길을 가게 된다. 양정철과 같은 길을 가게 된다. 그런가 보네. 양정철하고 같이 양정철이 가는 길을 선택을 해요, 이 사람. 양정철이 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오라고 꼬시고 있고 결국 그쪽으로 잘리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김건희 이 사람이 그 뒤에 김건희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김건희가 그 패거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? 오히려 국짐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민주당 뭐 하냐 하고 평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.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. 국회의원인데 누군지 이름은 모르겠어요.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사실은 그랬어요. 옛날에도 하태경하고 정두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의원도 아니었을 거예요. 동정심이 간다. 문재인하고 싸우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. 오히려 저쪽 사람만도 못해요. 민주당이. 정말 질이 나쁜 것들이에요.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국짐 쪽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이쪽 저쪽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잘했을 거예요.